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32,500%, 이 충격적인 수치의 정체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즐겨보는 언론, 신문 기사들을 보더라도 늘상 마이너스 수치에 익숙한 요즘 어마어마한 증가율을 보인 상품이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지금,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의료용 방진복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32,500%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수출 부진의 여파 속에서도 바이러스 관련 일부 품목들은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우수한 방역 체계, 방역 성과를 토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K-방역 관련 산업입니다. 이미 한국산 진단 키트, PCR 검사의 우월함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바인데, 이 진단 키트를 넘어서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손 소독제 등의 관련 방역 연관 품목들이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전체 수출 실적은 작년 종월에 비해서 확실히 감소폭이에요. 이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수출액은 약 37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산업이 고전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와중에 방역 연관 상품들의 상승세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방역의 모범 사례로 대대적으로 해외 언론 등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할 것 없이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의료용 방진복, 소독제, 장갑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단 키트죠. 1월에 0.002톤에 그쳤던 수출량이 4월에 무려 178톤으로 증가했습니다. 10만 배가량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이죠. 그 액수로 보더라도 1월에 3,400달러였던 것이 4월에는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손 소독제와 라텍스 장갑 역시 지난 4월 수출액이 전월 대비 각각 8,000% 가까이 치솟는 등의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방역 관련 물품들의 실적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얼마나 뛰어났으며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군침을 흘렸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얹어 BBC, 그 유명한 일본의 극우 언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케이마저 한국을 다시 봤다, 한국의 의료 방역 체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 보험 제도, 높은 국민의식, 신속한 진단과 방역, 의료진의 훌륭한 역량 등의 방역을 넘어서 전반적인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보도들이 많으며, 흥미로운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외신에 보도된 한국 관련 기사 중 3분의 2가 이 같은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언론에 공개된 또 하나의 즐거운 일화가 있었는데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공사의 한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 간의 화상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의 입국, 검역 시스템을 콜롬비아 측에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차관보를 대표로 해당 실무진들만이 참석을 했지만, 콜롬비아에서는 무려 대통령실 보좌관, 보건부 장관, 그리고 교통부 장관 등의 고위급 인사가 총 7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외교에서는 소위 참석자들의 그 레벨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외교부 차관보만 참석한 자리에 이렇게 콜롬비아에서 다수의 고위급 관료들이 관심을 갖고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회의 후에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이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방역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로 했다는 골자의 대국민 담화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코리안 프리미엄,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라고 평을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 한국 정부는 이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와 공유하는 취지의 웹 세미나를 이달 초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외교부 주관 관계부처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기관이 협업합니다. 본 세미나는 5월부터 7월까지 1, 2주 간격으로 정기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며, 그 의제는 위기 대응 전략부터 역학조사 노하우,
치료, 환자 관리, 출입국 관리 등 의료 방역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4월 말 기준 50여 개의 국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200회에 달하는 세미나,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해 대응 경험을 공유해 오고 있었는데 TF2를 통해서 보다 정기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대응을 보이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보도되는 감염자 수보다 일본 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10% 정도밖에 검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하게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심지어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전국의 긴급 사태를 무려 5월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베 총리가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500명을 돌파하고 꾸준히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실제로 많은 일본의 의료 전문가들은 보다 보수적으로 사안을 보기 시작했고 1년 이상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베 정부 초기 대응의 실패로 많은 비판을 받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대국민 사과를 하고 긴급 사태 연장을 선언했죠. 이와 같은 속내를 끄집어 보면 최근 들어서 아베 총리가 다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마치 이러한 재해, 위기를 바탕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프레임 씌우기의 일종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얄팍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같은 배경에는 일본 고베의 집단 감염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데 있습니다. 지난달 바이러스로 인한 긴급 사태 선언 초기에 고베시 전체 인구의 약 3%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고베 시립의료센터는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던 환자 1000명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33명의 혈액에서 감염 후 생기는 면역 글로불린 IgG 항체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일 교도통신의 이와 같은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었는데요. 최근 나오는 이야기들로는 6%, 7% 이렇게 무증상 항체 보유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00명 중에 이미 33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그것을 고베수 전체 인구 이 150만 명에 대입을 한다면 대략 4만 명이 이미 항체를 갖고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수치는 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숫자의 수백 배 수준인 것이죠. 즉 현재 일본이 발표하는 확진자 수 자료는 실제 수준의 수백 분의 1 수준이다. 1%도 안 되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되어서 이 바이러스는 더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한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죠. 바로 도쿄 올림픽입니다. 이 도쿄 올림픽을 올해 개최하고 싶었던 아베 정부의 이 초기의 욕망이 결국 이번 바이러스의 대응 실패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많은 언론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도쿄 올림픽을 1년 후에도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년 미뤘었는데요. 세계 예언가들이 한국을 향해 쏟아내는 예언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 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세계의 예언가들이 한국을 향해 눈을 돌리는데 그 천사가 50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주며 북한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샹볼트 올해 여름에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이제 우리 세대의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다. 현재 남한 사람들은 통일 후 북한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 경제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얘기했으며
하나님이 경제의 영을 남한에 주실 계획이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한의 세 가지 영역에서 신기술을 주시고 많은 나라에서 이것으로 인해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기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고비를 넘길 때 가능하다. 괜히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 붓는 환상을 보았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이다. 또한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아이디페이크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은 영적 강국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한다. 신디 제이콥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고 그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중국까지 계속 날아가고 곧 모든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는 그 바람이 뒤도는 것을 보았다. 또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여주셨다. 북한에 있는 악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며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북한에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 북한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드실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정말 굉장한 일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한국을 열강 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참고로 신디 제이콥 목사님은 기독교 세계 3대 예언 사역자 중 한 사람으로 독일 통일 1년 전에 정확히 1년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 독일은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된다. 라는 예언 외에 여러 예언들을 해서 그 정확도가 매우 높아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는데 캐서린 브라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나는 서울 위에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다. 위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그 광경은 분명했으며 장엄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두 천사가 서울 위공중에 떠 있었는데 한 천사는 나팔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금빛 용액으로 가득 찬 사과를 들고 있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두 번째 천사도 그 사과를 남한의 수도에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곧 그 물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길게 연결된 철책이 보였다. 내가 가련한 그들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지키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북한에 나의 이름을 입증할 것이고 나의 영광은 현재 감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들은 감옥과 박해의 장소로부터 자유롭게 걸을 것이다. 릭 조이너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지역이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올 혼돈의 때에 국가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한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열강의 억압을 겪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두 나라는 권위에 대해 놀랄만한 경의를 표해왔고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무법이 성립할 시기에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영적 파수꾼들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그들의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최한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국을 때 추수 때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셨다. 중국인 목사 예언 사역자 최한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형용사라는 수식어를 어마어마하게 붙여도 코리아라는 나라를 설명하기에 부족했던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
한국의 정치 예언가 자신들도 왜 하나님께서 예언가에게 찾아가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는 동방내이지국이라는 나라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많은 예언가들을 통해서 예언